안녕하세요. 무지 덥습니다. 아, 오늘이 지나고 나면 뭐 장마가 온다라고 하는데 엘니뇨의 영향끝이 아닌 통상적으로 매년 오던 정도의 강수량이 좀 유지가 되고 농사하시는 분이나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피해가 없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5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총 6탄이 되고 마지막에 7탄은 한 개를 더 추가를 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그 7탄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개들 표현으로 하면은 크립토 다오 VC에 해당이 되는 작자가 글을 올렸고 호소문을 하나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그 전자 서명을 받는 내용의 것이 있어요. 기가 차서 제가 그 부분은 마지막 7탄으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언론에 제공을 하는 그 기사의 내용을 어, 우선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모두를 전달을 해서 어,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어,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를 지금처럼 1탄부터 7탄까지 가는 내용 중에서 6탄까지는 여섯 번째 것까지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기사를 쓰더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기 위해서 나름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은 다 좀 그 스스로 판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하는 내용이 100%뭐 퍼펙트하게 제대로 전달을 했다라고 어,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보시다시피 얼굴 내놓고 저 허재백입니다. 허재백이라는 이름 내놔놓고 저는 그 자체로서 어, 뭐 누구처럼 뭐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도 거기에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송씨의 그 하수인인지 뭔지 뭐 떨어진 콩고물을 주워 먹기 위해서 있는지 젊은 친구가 호수문을 쓰는 내용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거를 누가 원래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젊은 친구가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기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던 이 사람 그 다음에 송씨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글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젊은 친구가 그 글을 써놨는데 제가 마킹을 해가면서 그 정리를 해놓은 부분까지 해서 제가 어, 이 영상에 다 올리고 링크를 다 보내서 기자들이 판단을 스스로도 좀 해보고 스스로가 또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 실행을 할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을 또 다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악성 루머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어, 띄워넣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관계를 모른 채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운영사를 비난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웃기는 내용이 어떤 데는 사용자, 어떤 데는 뭐 유저는 사용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뭐 또 프론티어라는 말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게 워딩 자체가 어, 이 중구난방으로 막 쓰여지고 뭐 저는 용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사라고 했다가 제휴사라고 했다가 뭐 별의별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관계를 모른 채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기에 그 하나가 저일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은 뭐 예전에는 뭐 세일즈 27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노 어, 뭐 몇몇이 지금 뭐 서무식 하고 있는 이무식이라는 사람이 이 유튜브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고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대상이 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모른 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글을 쓰고 내려오면서 이게 확실하게 자기가 그 실제로 만들지도 않고 정책을 만들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 글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우리는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 자체가 저는 참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트 이더의 행방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KOK 가치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파워를 강조를 그렇게 하면서 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조절을 나름 제대로 해왔으면은 여기에 대한 KOK 가치만 가지고서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이 이 뭐 앱을 개발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메인넷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받는 게 KOK라고 했는데 KOK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200억을 받기로 했는 게 예를 들었어요. 200억을 받기로 했는 게 실제로 어 지금 상황에서 그걸 KOK로 그 보상을 지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는 1,000만 원이 될지 뭐 1억이 될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연동을 시켜서 이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오지 않은 범위에서 유지를 했으면은 소위 말해서 저는 비트 이더의 행방을 가장 궁금해하고 그게 범죄 행위로 착취가 되어 있다. 그래서 횡령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조차도 희석이 되어서 감춰진 상태에서 이 생태계를 살리고 여기에 KOK 가치, 즉 거래소의 가치가 유지가 되도록만 만들어 놨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양으로서 KOK라는 그 하찮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만들어낼 때 그 수분 동안에 전기료만 들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서 그거를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이 당사자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써내려가면서 이 내용 자체도 실제로는 이런 용역사가 절대로 이런 글을 쓰는 글을 우리 그 공지사항에 버젓이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권한 밖에 그 역할을 하는 쪽에서 이런 글을 썼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모든 것에 이 주어가 이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어가 되는 주체가 되는 게 이게 재단 KOK 파운데이션 재단이 아닌 미디움이라는 용역사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결정과 실행과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미래의 사업의 계획, 미래의 것까지도 여기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재단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는 어느 지나가던 그 삼척 동자를 데리고 와갖고 또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거는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인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 그 법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하여튼간에 모든 것들이 저는 날 거다라고 확신을 저는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이들은 피해인 양 행세하지만 재단의 데이터를 조회 의뢰해 본 결과 실상 초기에 막대한 수익을 냈던 사용자들로 여기에서 저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세일즈 27 뭐, 뭐, 몇몇이 있는갑지요.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여기에 또 확실한 불법 행위를 한 게 있죠. 이게 어,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든 어쨌든 그거에 대한 모든 관계는 모든 책임은 그리고 관리상의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재단이니까 재단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법의 테두리에 있는 통장의 계좌를 보는 것과 똑같은 짓을 여기서 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가 뭔데? 그리고 이렇게 마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서 저 같은 경우에 그 100여 차례를 거래를 했다. 이걸 봤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동의를 받았나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했어요. 제 이름까지 내놨어요. 이거는 확실한 범죄 행위죠. 그리고 100여 차례 이루어진 게 이게 출금을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내가 현금화 했느냐 아니면은 재스태킹을 하는 걸로 했느냐 이런 것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정말 머저리 같은 그런 허위 사실 유포를 누가 했냐 이거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불법이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줘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그 젊은 친구가 글을 써놨는 것도 내는 정말 바보입니다. 라는 표현을 스스로 글로서 공식적으로 또 표현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참 고맙지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스스로 글로 표현을 하거나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나 저는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감사하죠. 실제 손실로 고통받고 있는 프론티어들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냈던 사용자들. 저 수익 못 냈어요. 수익이라는 거를, 그리고 수익을 냈든 안 냈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고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던 사람이고, 발 빠른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뭐 소위 말해서 해지가 나가고, 그 사람들은 저 모양 저 꼴을 만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스스로 먼저 알고서 해지를 해 나가고,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 발 빠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을 그 젊은 친구가 써놨는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차요.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일관성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관성이라는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근거와 데이터도 없는 선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 미디움의 진정성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거 정말 또 화딱지가 나요.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 그냥 이렇게 글로서 미화하는 단어를 썼을 뿐, 우리의 이 고통에 신음하고 뭐 죽음과 삶을 뭐 생각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인맥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심지어 친인척 간에 형제들 간에 뭐 자매들 간에 이 관계까지도 박살을 낸 데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KOK 가치의 문제예요. 그게 가치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뭐 이딴 식의 말로 이거를,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한 게,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예훼손이고,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에, 개인정보 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뭐 이용을 했는 그런 범죄로 제가 거꾸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미디움의 목적은 KOK의 가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상승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치 상승이라는 게 그냥 뭐 이런 말만 좀 쓰고 나면은 가치 상승이 되나요? 그리고 좀 많이 봐줘가지고 진정성을 진정성이 있다 순쳐도 이거는 완전히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동자들의 목적은 KOK 가치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정말 누가 거꾸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저는 요 대목에 딱 놓고 봤을 때 아, 가치 상승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제가 그 비트 이더 설명을 할 때 한 줄로 행방에 대해서 일부가, 그 행방에 대해서, 비트 이더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자기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KOK 가치는 제로에 가깝게 지금 제로로 계속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트와 이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최고점 대비해서도, 그 다음에 스태킹이 들어간 시점에 대비해서도 가격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오입금이 언제 발생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2월 26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KOK가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결정이 됐던데요. 그러면은 3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의 비트와 이더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 있는지를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뭐 보통 분들은 원화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뭐 김치 프리미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로는 저는 계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6만 9천 몇백 불, 그러니까 7만 불에 가까웠는데 그게 그 당시에 한 예를 들어서 5만 불이었다. 만 개면은 어, 어, 5억 불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더가, 그러니까 이더 비트라고 했을 때 표현도 이더부터 했으니까 이더의 양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더 비트라고, 통상은 비트 이더라고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했다라고 치면은 그 부분에 양이 이더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더 비트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선동자들의 목적은 개혁의 가치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가 매도 자산 증가로 추정됩니다. 추가 매도 자산, 추가 갑자기 뜬구름 없이 그냥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추가 매도 자산 증가로 추정됩니다. 모르겠어요. 뭔 의미로 쓴 건지. 플랫폼 가격을 당장 거래소 가격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프론티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거는 저는 무조건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를 주장을 한 사람은 비대위에, 비대위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그 어, 단톡방을 찬탈을 한 그 주동자 중에 하나가 뭐 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프론티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뭐 한두 사람 이 정도 그냥 소개하고 그 사람들 거는 자기가 이미 돈을 벌었는 걸 가지고서 다 바꿔주고, 자기가 저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럼 포렌식 해도 돼요. 제 전화기 뭐 그 사람이 저를 뭐 명예훼손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거를 다 지불하고 자기가 그 사람의 계정 이 주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떨어뜨리 놔놓고 그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그냥 일원화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개수만큼을 혼자니까 후다닥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다 팔아제끼면은 이미 자기는 벌었는 걸 다 벌어먹었다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생기는 거는 전부 다 또 수익이잖아요. 그게 뭐, 그 당시로 이야기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0.1달러였다. 지금과 같지는 않았으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0.01이 아니고, 0.0 뭐 얼마가 아니고, 0.1이었을 거예요. 이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수만큼 싸구려 팔아가지고, 그 개수가 나오는 만큼을 플랫폼 가격 자체를 0.1달러로 하면 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거래소에 파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리더라도 그 사람은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그거하고 저는 절대로 그거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느 한쪽에 뭐 편중되는, 그리고 자기들이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을 씀으로 해서 저 같은 사람도 싸잡아서 하나의 좀 뭐 잘못된 쪽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플랫폼 가격을 당장 그래서 이거 했고, 그리고 해지하신 상태로 어떠한 활동도 없으시다가 플랫폼 가격 조정 이슈가 나온 올해, 그러니까 이게 2022년이죠. 5월 이후부터 적지 않은 양의 해외회를 다시 입금하셨다는, 이게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그렇게 제이스테이킹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런 류로 했는 거는
저기 송땡땡이의 옆에 뭐 김수머리라고 하는 그쪽에서 월 얼마씩 뭐 주 얼마씩 사가지고 했던 그런 작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주 뭐고 이 fair라는 공정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에 이제 수익을 내는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사갖고 있는 사람을 뭐 굳이 뭐라고 또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생태계를 살리겠다. 그리고 페어쉐어라는 그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는 저는 그런 작자들은 어, 뭐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분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은 그 비대위에서 또 사라졌는 그 사람이 여기 딱 맞는 사람이 아닐까는 싶네요. 현재 일부의 프론티어들은 오히려 플랫폼 가격 조정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멍청한 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해주면은 그만큼 손실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난 상태에서는 모두에게 공정성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기 때문에 200배 차이, 그러면은 2000% 차이가 난다는 이런 식으로 뉴 스테이크가 들어와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고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높은 가격에 플랫폼 가격으로 맞춰 잡아놓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 플랫폼 가격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것들은 정말 뭐 세상에 또라이 중에서도 최상 또라이가 아니겠나 싶어요.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거래소 가격은 개의치 않고 전부 매도해 다른 프론트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수 매도를 하고 거래소의 가격이 좋을 때 어느 누구든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익을 위하고 뭐 모두를 위하고 그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전재산이고, 내 전재산을 넘어 가지고 뭐 대출을 내고 뭐 긴급한 신용 론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 모두를 생각을 하는 이런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어 뭐 해주기를 바란다는 사업자는 이런 멍청한 이런 뭐고 논리를 여기에다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이 되는 구간이고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팔아야지요. 내가 여기에 뭐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뭔가 수익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한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거는 상식에, 정말 상식 중에 상식인 거를 가지고서 이게 우리를 공익에 해당이 되는 개인 보고 그 큰 투자를 해놔놓고 공익을 생각해서 매도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미디움은, 나 이거 정말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미디움이라는 거를 우리의 믿음에 그거를 풀어서 영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디움이라고 들었어요. 배신감 정말 너무 커요. 이런 회사명 자체가 사실 저는 막 정말 역겨울 정도예요. 미디움은 프론티어들이 의견 교환의 명분 하에 같은 프론티어를 유언비어로 혼란에 빠뜨리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지가 뭔데 뭐 좌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작자가 이전에 재단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재단 이사장이 그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사항에 띄웠지요. 띄웠는데 재단 이사장이 바로 내리라고 했지요. 그거를 올려준 거를 한 그 사무총장은 지금 이 사람 옆에 가 있고, 또 올리라고 했다가 내리라고 하니까 그건 내렸는데 KOK 지갑에만 남아있지요. 지금 공지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K스테디움 홈페이지가 있고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해요? 홈페이지가 독립이 돼 있다는 거는 완전히 별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리라고 한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제명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제명 대상이고 여기에 동조를 한 사람들도 제명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유튜브에서 제명해라. 근거를 가지고 제명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가면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저를 떨렁 해놨는 게 뭐냐 하면은 명예훼손, 그 다음에 모욕죄, 그 다음에 업무방해래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그게 부산에 관련되는 프로젝트인데 그거 거짓말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게 다 확인을 시켰었잖아요. 그거를 저기 담당관이 블록체인 담당관이 문서로도 줬고 한 60명이 모이는 그 민원실에서 60명 정도가 모이는 장소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거짓말이었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요. 개혁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가상자산도 외부 리스크에 외부 리스크 외에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 아니에요? 맞아요. 뭐 위하라고. 내부 리스크라고 여기에서 내부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이 정상적이고 맞는 이야기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리스크라고 이어서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갖다 붙이는 것 자체를 제대로 갖다 붙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제가 뭐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인생사에서 뭐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KOK의 어떠한 추가 리스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명은 시키겠다 하고 나서 결국에 시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거는 제가 명예훼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저한테 그 명예훼손의 업무방해에 모욕죄에 대해 가지고 어, 뭐 고소를 했어요. 그거는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하고의 문제였었어요. 왜 아직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디움이 프론티어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쥐가 뭔데? 이거는 용역사가 쓸 말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용역사는 갑에 있는 직원이 어, 말단 직원도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니까 그 일을 직접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위험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은 그 정도 하고 대할 수 있는 게 용역사의 사장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거를 여기서 왜 프론티어 우리의 고통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가 어, 목소리를 듣고 또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어디에서 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개발사예요. 뒤에 개발사고 뭐 모르겠는데 지가 자꾸 그러니까 그 메인넷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인넷을 개발을 한다는 거는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업의 정책, 사업의 방향, 사업의 계획,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 플랫폼 가격에 대한, 그 결정 권한은 어쨌든 이게 뭐 다오가 실제로 작동이 된 것도 아니고, 가버넌스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권한은, 재단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재단에서 할 이야기를 왜 차는 그 용역사가 이런 말들을 여기에다가 써내는 거죠. 가격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손실을 완화할 정책을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플랫폼 가격 이야기할 때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정말 제가 뭐 화도 나고 웃자면은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어야 될 말인데 뭐 그러니까 거래소 가격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소의 가격을 기술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시세 조작을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거래소의 가격은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는 뭐 저기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쪽으로 자꾸 그 블랙홀과 같은 거에 자꾸 빠져드는 이야기만 계속 시끄러이 사는 거예요. 덱스 오픈 이후 지급 가능한 물량을 나누어 드리는 방향이 그 예시입니다. 아니, 우리가 덱스를 가든 뭐 섹스에 있든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플랫폼 사업, 글로벌 플랫폼 사업, 뭐 그 젊은 친구가 쓰는 거에 글로벌 플랫폼 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문제의 말들이지. 그러면은 이게 뭐 메인넷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수수료 뭐 왜 우리가 지불을 하겠다는데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그걸 뭐 그렇게 그 저기 걱정을 뒤도 않는 게 와가지고 이 그런 거를 걱정을 하냐 이거죠. 제대로 됐는 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게 도움이 되면은 추가적인 도움이니까 수수료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에 10%냐? 아니잖아요. 조금이야 몇 프로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우리를 생각하냐 뭐 그래 가지고 해놨는데 덱스 제가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그 코인 마켓캡에 가가지고 여기에 이 그 제가 지금 뭐고 유니스왑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396개인가가 덱스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K스타는 거기에 랭킹에 들어가지도 않고 리스트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그 딱 보면은 페이지 상단부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빨간색으로 This page has been created automatically using on-chain data and contains unverified information. Please DYO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케이스타의 이 페이지는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contains 포함한대요. unverified 검증되지 않은 information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이 돼 있대요. 그래서
please, DYOR. 이게, 저도 이 축약어는,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Do your own research.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덱스에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보도 이게 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덱스라는 용어가 되게 어렵고 덱스라는 것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어려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려운 말을 쓰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너무 저기 뭐, 어, 좀 헷갈리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덱스 오픈 이후 덱스를 오픈을 했나요? 덱스라는 게 탈중앙화 거래소잖아요. 탈중앙화 거래소 오픈 이후 말이 되나요? 코인을 K스타라는 코인을 그리고 뭐 KOK를 하려고 했는지 뭐 이 당시에는 이거를 덱스에 올리는 것 자체가 코인을 올리고 코인을 덱스에다가 리스트업을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덱스 오픈 이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덱스를 오픈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덱스를 오픈을 하는 유니스왑과 같은 덱스를 오픈하는 그런 기술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추후 정책이 결정되면 추가 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후 정책을 누가 결정을 하는가? 용역사가? 미디움은 결국 프론티어들이 원하는 것. 진정으로 KOK 가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누가? 주체가 재단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를 모든 주어는 미디움이 기가 차요. 단순히 근시안적인 보상만을 원하고 단순히 근시안적인 보상을 원하고 장기적 이익보다는 잠깐의 수익을 쫓아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칠 분들의 선동에 가까운 의견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도 싫어요. 근데 저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 미팅을 하면서 그 몇몇은 독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지금 이 내용을 분명히 전 사무총장이었던 그 작자도 이거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6명으로 본래는 표기가 돼 있는데 이사장이 두 개의 아이디로 들어와 가지고 두 개의 폰으로 들어와 가지고 단톡방을 운영을 한 게 있어요. 거기가 아직도 비활성화를 안 했길래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전부 다 캡처를 다 떠났어요. 그 내용을 제가 왜 캡처를 하냐면은 이 의장이라는 사람하고 독대를 하고 미팅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쪽에서는 변질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거기에 참여를 했던 서무식이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캡처를 다 떠났어요. 이 TFT가 재단에서 운영을 하던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T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말을 썼던 그 단톡의 내용들을 제가 싸그리 다 캡처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를 초순이 되면서 이 작자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12월 27일
그 단체 시위가 있었지요. 그때 또 이 사람이 좀 이상야릇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지하 주차장에서 통화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그게 12월 27일 이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저기 제너 드래거 뭐 해시 베가스 언급하면서 찬양하는 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서 이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여기에 어드바이즈드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재단 이사장으로 어, 지금 만들어 놨지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어드바이저 둘은 또 어드바이저로 그대로 다시 임명이 돼 있죠. 그런데 그 받았던 물량을 뭐 마구 내다 팔아서 이네들하고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한다는 작자들이 다시 다 여기에 저기 뭐고 KOK 재단을 장악하는 쪽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오는데 저는 안 넘어가니까. 근데 시기적으로는 어, 이때가 그 서무식이라는 사람이 진정서를 내겠다라고 아, 동의를 받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써준 거를 정모식이라는 유튜브가 지금은 유튜브라고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죠. 거기가 어, 내용을 그 유튜브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 대부분의 것을 서무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구미에 왔을 때도 만났고, 구미에서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아주 한지에 그 뭐 원룸 이 한 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소리가 거의 한 90% 이상은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만이 정모식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그 TFT에 들어와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동조를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캡처를 다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끝까지 다 읽고 할게요. 그리고 나도 이런 뭐 저기 지금은 사실은 재단이 지금 그 새로운 뭐 그 외국인 재단 이사장이 있어도 이 사람하고 말을 해가지고도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얼굴 마담 뭐 이런 식의 또 이사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쓸 정도면은 이거 자체가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재단보다도 위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썼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미디움은 KOK 위협이 되는 선동을 적극 차단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고민해 결국 이 난관을 정면 돌파하여 극복할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이에요. 그냥 말이라고요. 이런 말은 더 미화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격은 지금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0.00대까지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 오늘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이 사업에 이 KOK 플레이의 주인인 양 모든 것들을 그냥 뭐 표현을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는 작자가 그냥 다 내뱉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거 자체는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인 대응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오늘 일단 여기까지 내용 설명을 마치고, 내일 한 번 더 하고, 그 젊은 친구가 쓰는 내용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기자들한테 보낼 내용에, 어, 그, 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기자한테 설명하는 내용, 그 내용을, 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예, 저희 나머지는 녹화분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제가 한 번씩 들여다보면은 구독 수가 늘어났다가 한, 둘, 셋 정도는 또 줄어요. 또 다음날 되면은 그만큼의 조금 더 늘어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는데 구독을 한번 누르시고 나면 구독 중이라고 바뀌고, 그러고 나면은 다시는 내가 이 사람을 구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다시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하니까 다시 눌러가지고 다시 그걸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개업케이 지갑이라든가 거래소의 지갑이라든가 거래를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 그런 거하고 연관을 지으면은 우리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이 돼졌다가 또 사라지고 빼지고 뭐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앱을 이용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그만큼 낮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업체에 우리가 완전히 지금 휘둘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 그거 자체도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재단이라는 쪽에 근무를 했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농락을 당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좀 알려줬으면, 우리가 거기 재단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싸웠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냈을 거다. 제가 그거를 정말 어, 통화를 58분 35초를 그 이사장하고 하고 내려와 가지고 메시지를 쓰는 내용에 이거를 알려야 된다라고 한 내용까지도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의 재단의 사람이든 하고 우리가 모두가 합심이 돼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394명의 단톡방, 394명의 단톡방에 있는 분들과 완전 실명하신 분들과 실명 인정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1600, 1570분 정도 되는 단체 고발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래서 더 많은 제대로 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 관심도 주목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정부라든가 어, 여기에 참여를 하셨던 지금도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까지도 동참을 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지요. 이거는 국내에만 국한된 일이고 실제로 단체 고발자는 해외에서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외 쪽 것도 아마 머지 않아서 또 제가 분명히 강도를 올린다고 했죠. 입 다물고 있고 자라가 목을 쏙 잡아놓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눈만 빠끔빠끔 내놓고 있는 이거를 좀 더 깜짝 놀라서 그냥 머리 자체가 툭 튀나오도록 하는 어, 일을 조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이상이고요. 남은 시간 잘 쉬시고 월요일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 어, 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